인간은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물물 교환을 편리하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했고, 결국 이 도구는 조개 껍질에서부터 금으로 진화했습니다. 사람들이 금을 은행에 맡기면서 은행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들이 써준 보관증이 많은 지역에서 그 신용을 인정받을수록 자신의 은행에 금을 맡긴 고객들이 금은 은행에 맡겨놓고 보관증으로 모든 거래를 한다는 것을요. 이 사실을 발견한 몇몇 은행들은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만 보관증을 내어줄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보관증을 내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보관증이 신용만 있다면 보관증 자체가 돈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은행은 실제로 돈이 없어도 사람들에게도 돈을 마음껏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을 때에는 이자를 쳐서 받았죠. 돈의 맛을 본 은행은 허공에서 가상의 돈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금의 양과 상관없이 그 이상의 보관증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많은 은행이 이 방식으로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하자 너도 나도 은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은행의 보관증은 보관증을 가져갔을 때 은행이 금을 바꿔줘야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A라는 은행에서 보관증을 수천 장 찍어내도 은행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 보관증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돈맛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관리 부족으로 파산하는 은행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를 보고 있던 나라에서는 국가은행을 만들게 됩니다. 국가은행이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전에는 은행마다 제각각이었던 보관증과 차용증의 형태를 국가의 화폐 단위의 하나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둘째, 은행이 파산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적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중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급준비제도입니다. 이전까지 은행이 자신들이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던 무분별하게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던 것을 법적으로 규제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급준비율의 기준은 상당히 낮아 여전히 은행들은 신나게 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7%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은행에 사람들이 10억 원을 맡겼다면 은행은 10억 원의 7%, 즉 7천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금으로 맡긴 나머지 9억 3천만 원은 은행 마음대로 돈을 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곳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은 우리 생각보다 돈을 훨씬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은행에 100억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A은행은 93억 원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B은행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93억 원을 다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제 B은행은 가지고 있는 93억 원에서 7%인 6.5억 원을 제외한 86.5억 원을 굴릴 수 있게 됩니다. C은행이 새로 생기면서 B은행에서 86.5억 원을 또 빌리게 됩니다. C은행은 7%인 6억만 보관을 하고 있으면 80억을 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은행 3개만 움직이면 100억 원이란 돈은 순식간에 359억 원이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돈은 돈의 90% 이상은 한국은행에서 찍은 돈이 아니라 이렇게 시중은행에서 지급준비제도를 통해 발생된 돈인데요. 이렇게 국가와 금융기관이 함께 손을 잡고 돈을 찍어내면서 돈을 만드는 이들은 돈에 대한 지식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서 가르치려 들지 않고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속물인 것 같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잘못된 돈에 대한 지식을 퍼뜨리고 오로지 근면성실한 노동만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등이죠. 돈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다음 에피소드에서 계속됩니다. 나를 바꾸는 시간 셀프메이드 구독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보세요.